태풍 쏠릭 이후 다시 폭염이 찾아올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요, 그 예보와는 다르게 서울, 인천 등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염은커녕 기습폭우로 이재민들이 속출한 상황인데요. 번번이 예측이 엇나가는 기상청 예보 문제와 앞으로의 날씨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점심때까지는 서울에 비가 계속 올 거라고 했는데 네. 아침부터 비는 좀 멎었더라고요. 네, 그 강한 비구름대가 이제 약화가 새벽 사이에 된 것이죠. 네. 예, 이게 뭐 워낙 시시각각에 바뀌니까는 네. 뭐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실. 네. 예. 요 며칠 동안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네. 요 며칠 동안의 그 폭우 상황 상황 어떤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올여름에 이제 폭염으로 시달리다가 태풍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 들었다가 지난 19호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할 정도로 이제 그런 그 기상 조건들이 바뀌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태풍의 길도 열리고 이랬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여름철에 그 장마전선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 정체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로 가기 위한 상대적으로 남쪽보다 기온이 낮은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한반도 부근에 전선이 형성됐고, 이것 때문에 지난 26, 27일 충청 등 그 대전 등지 중부지방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예. 이 가을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28일 밤부터, 그러니까 28, 29 오늘 새벽까지 예.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렸고요. 고향의 주교라는 곳에서 519mm 비가 내렸고, 예. 도봉에서 489mm가 내렸으니까 의정부에는 461.5mm, 이 정도면 뭐 당연히 그 침수되고 피해가 나는데요. 예. 이렇게 매우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린 그 강도를 보니까 역시 올여름 그 폭염 동안에 그 고온다습한 공기의 위력을 실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내리는 지역이 아주 띠 모양으로 좁기 때문에 예.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넓은 지역에 예보를 하면 어디는 이렇게 많이 오고 어디는 또 그 비가 거의 안 오거나 적게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보가 막 엄청나게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예. 사실은 기상 예보하는 그 예보관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식의 강수 패턴 당하는 재간이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까지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멎은 상태인데요. 네, 이제 비 일단 멈은 겁니까? 아니면 오늘 더 오는 겁니까? 네, 이제 오늘 서울, 경기 이제 아까 말한 그 장마전선이라고 가을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등 중부권은 그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그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지금까지 보인 그런 국지적인 비 내릴 수 있는 조건에서는 벗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와 밤 사이는 어디가 이제 또 타겟이 될 것 같냐면 충청도 이남 등 그 남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항상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해야 좀 대비가 되겠어요. 강수 내리는 형태가 마치 우리가 그 열대지방에 가면 그 좁은 지역에 내리는 퍼붓는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충청 이남 전라도 지방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비 내리는 범위가 매우 좁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런 때는 어떤 방법이 없죠. 비가 올 가능성이 우리 지방에 있구나. 이게 어디에 놓일 건지는 내가 사는 곳은 지금 비록 안 오지만 하면서 그런 기상 정보 요즘은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태풍 지나가고 나서 이제 폭염 다시 찾아올 거다. 그렇게 예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왜 갑자기 폭우로 이게 돌변을 한 거죠? 네네, 그렇죠. 태풍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과연 선선해지냐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비를 뿌리긴 했지만 이 여름 내 우리나라 지배했던 상하층 간의 더운 공기, 열돔이라고 불리는 이게 태풍이 물을 좀 뿌려줬다 그래서 식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선선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온에 대한 전망이었잖아요. 예. 역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시원한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공기가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예. 그런 띠 모양의 매우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린 거죠. 예.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 공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보하고 다른 상황으로 돼버리곤 네. 하니까 이거 예보가 자꾸 틀린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시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기상청 예보관 대변인 출신인데 예. 이 예보 오보 논란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매년 비로 인한 피해가 날 때마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예. 지적받는 건데 그러면 왜 개선이 안 될까? 우리나라가 어떤 예산 부족이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의 강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을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고양 그다음에 서울 경기 철원 예. 이쪽에 400mm 이렇게 예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보가 어떻게 나가냐면요. 서울, 경기, 강원도 많은 곳 250mm 이상 그래요. 많은 곳. 그러면 그게 400이 되고 500이 되는 그런 과학적인 한계가 예. 있는데요. 그 문제는 그게 이런 식의 강수 형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슈퍼컴퓨터 로도 감당이 안 되는 예. 어디에서도 그런 어떤 예측 징조를 과학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번 예보를 사실 살펴보면요 서울, 경기, 강원도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 이런 식의 예보를 나가는데요. 예. 그게 이 결과를 보면 고양 포천, 철원 이런 식으로 아주 좁은 지역에서 나타난 거죠. 예. 연천. 그런데 그 서울 경기 범위 안에는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 정마전선이 지금 최근 형태를 보면 2, 3일간 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경기도 북부, 의정부, 연천 이쪽에 막 퍼붓다가요. 이게 쓱 약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도봉구 489mm 비가 내리고 이런 형태. 그러면서 중랑천이 예. 범람을 이런 이제 강수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인간이 쫓아다니면서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좀 과학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폭우 쏟아진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기상청이 전혀 예보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또 되거든요. 예. 서울, 경기 이렇게 넓게 예보를 한 격인데요. 예. 근데 이제 나타난 숫자 500mm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예. 고양시 주교동이라는 데서 519m. 자, 이 519라는 예보는 없었죠. 숫자적으로. 예. 그런데 서울, 경기에 많은 곳 250mm 이상 오겠다. 그게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게 그게 고양시 주교가 될지 무슨 어디가 될지 예.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난번 이제 솔릭 지나갔을 때 네, 그때도 사실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좀 과잉 예보. 예, 네. 엄청 긴장들을 했는데 막상 이거 이래 하고 그렇게 반응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왜 그랬던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날 때 한라산에 내린 비, 그다음에 초속 순간 최대 풍속 62m를 기록한 거 보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태풍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도 지나서 이제 목포 우리나라 전남 서해안 쪽을 타고 중심이 이동을 하는데 그게 반경이 그 당시 한 300km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심이 목포 앞바다면 오른쪽 반경은 이미 내륙에 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태풍의 어떤 실체를 그건 분명히 보였는데 그건 또 이례적으로 그래서 철저히 대비했죠. 저는 이제 과잉 예보했다. 이게 재난 측면에서는 과잉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강한 채로 만약 왔으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됐고 인명피해도 우려됐는데 단단히 준비했다. 그런데 한반도 부근에 와서 약화가 됐다. 그거는 뭔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준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과잉 예보. 그래서
여기 와서 그렇게 급격히 약해질 것까지는 또 역시 예측을 못한 건데요. 예. 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예측을 하는데 예.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죠.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그런 어떤 지금 힘, 파워, 규모, 강도를 보면서 이제 그 트랙을 진로를 예측을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상륙하자 방향을 틀기 전에 목포 앞바다에서 좀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면서 그 오른쪽이 내륙에 걸치면서 태풍은 이론상 내륙에 걸치게 되면 힘을 빠지게 되는데 그게 예상보다 인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속히 힘이 빠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과할 때까지는 이름이 계속 태풍이라고 붙여지는 정도의 바람은 세력을 유지를 했거든요. 예. 피해가 적어서 뭐 이제 다행은 다행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솔릭 예상 경로를 상당히 예측을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차이죠? 네, 미국, 일본, 한국 그 예상 진로 놓고 태풍이 지나가기 3일 전, 이틀 전 거 보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일본은 목포로 이렇게 상륙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이 부산으로 상륙한다. 이 정도의 거리 차이 같으면 누가 맞을까 지켜보자는데 네. 이번에도 예상했던 것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구로 말하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네. 다 던지는 그러니까 뭐 군산으로 상륙하냐 그 태안반도로 상륙하냐 보령으로 상륙하냐 뭐 무안으로 이런 정도의 그 차이는 네. 우리가 인간이 예측하는 태풍의 그 예측 그 오차 범위 안에 네. 그러니까 그 타자의 어깨와 무릎 사이를 지나가는 그 스트라이크 존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의 진로 예측이 뭐 틀렸네 맞았네는 그 좀 과학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왜 상당히 세게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해서 큰 피해를 줄 걸로 전망을 했는데 왜 막상 상륙하자마자 이렇게 무력화되고 약화됐냐? 왜 이 정도 시점에서 약화될 걸 왜 니네들은 예상을 못했냐? 이제 이런 비난은 그 감수를 하면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심 문제 가지고서는 저는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던졌다고. 이번에 기상청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네. 뭐 일부에서는 태풍 예보 잘못해서 경질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설마 뭐 그래서 교체된 건 아니겠죠?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원래 교체 아마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오비락이죠. 태풍 예보가 과잉 예보라고 막 비난을 하던 그렇게 바로 발빠르게 뭐 이렇게 그런 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문제고, 뭐 사실 또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얘기죠. 네네, 그 교체하면서 교체 사유가 태풍 예보가 틀렸다 이런 그 발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무튼 이번 여름 이 폭염에 폭우에 이게 뭐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좀 가깝게는 오늘 밤과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가을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약간 내려 지금 이제 휴지기 그러니까 그 전선으로 보면 휴식기예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쏟았잖아요. 비로. 그래서 다시 또 남쪽에서 그런 따뜻한 수증기들이 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라는 게 지금 남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뜨거운 바다에서 습기를 계속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어서 또다시 밤이 되면 또 띠 모양으로 충청도 지방 그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21호 태풍 하나가 제비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그게 저쪽 그 괌 북동쪽 약 600km 지금 바다에 있는데 오늘 30일이니까 적어도 이게 한반도로 올 거냐 일본으로 갈 거냐 또 서해로 올 거냐 이거 정확히 좀 알려면 한 3, 4일 지나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도 따라서 가니까 지금 예측한다면 일본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한국 쪽으로 오냐 안 오냐 이게 이제 한 9월 한 6, 7일 이때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일주일 뒤 정도 되는데 요건 한 3, 4일 정도 태풍 지켜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번 그 가을 장마 전선 세력이 약해지고 이 뒤에 날씨는 또 9월 3일경에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제주도가 1일 날 또는 2일 오전까지 이번 장마 전선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9월 3일 날은 이제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이제 구름 조금 끼는 날씨에. 자, 그러면 아까 선선해지냐? 예. 그런데 이 북태평 고기압 세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7, 8도 이런 정도의 기온 상승은 없겠지만, 낮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볼 때 한 30도 안팎에 예. 활동하면 더위 느끼는 거, 예. 이 정도는 느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20도 안팎인데 21도. 문제는 습도가 높아서 예. 한 31도, 30도 기온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더위는 당분간 9월 상순까지는 예. 느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 좀 더운 날씨 느끼는 네. 거는 뭐 계속될 것 같네요. 네네. 예, 아무튼 좀 예측 가능한 날씨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 이게 기후변화의 한 특징이에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느끼는 게요. 예, 네. 앞날이 사실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